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16년 2회차 전기 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48, 49번 두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푼 문제에 대해서는 복습 간단히 하고 48번부터 문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41번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감전사고 감소. 42번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답은 4번 와이어 스트리퍼. 43번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에 의하여 애자 사용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결합이 400V 이하인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1번 2.5cm 이상. 44번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6mm 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인 경우에 적용된다. 45번 건축물에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 본체부와 커버죠. 커버로 이루어지며 절연전선, 케이블 및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배선 설비의 명칭은 답은 3번 트렁킹. 46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금속관에 나사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는 답은 2번 오스터입니다. 오스터. 47번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몰드 3번 금속 몰드 공사입니다. 이제 오늘 나갈 문제죠. 48번 콘크리트 조영제에 볼트를 시설할 때 필요한 공구는 콘크리트 조영제 볼트를 시설할 때 조영제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전기공사를 할 때 필요한 뭐 U채널이나 채널유나 아니면 브라켓유 아니면 뭐 애자 공사에서는 애자 또는 이제 금구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적에 부착되는 면을 우리가 조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문제 공구 설명하면서 드라이브 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콘크리트는 꼭 나오죠. 볼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터드 볼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에 스터드 볼트를 갖다 꼽아 가지고 조영제에 부착할 수 있게끔 우리의 이제 등기구나 어떤 전기 설비들을 부착할 수 있게끔 만들 때 사용하는 공구는 드라이브 이트입니다. 노가우 펀치 같은 경우는 우리 캐비넷 구멍 뚫을 때 쓰는 거고, 파이프 렌치는 이제 우리가 궁구류는 그 배관유를 잡거나 뭐 조일 때 쓰는 거고, 볼트 클리퍼는 뭐예요? 볼트 클리퍼는요. 볼트 클리퍼는 제가 요거는 이거 볼트라고 붙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클리퍼로만 봤을 적에는 우리가 그 굵은 전선이나 그 다음에 케이블류의 두꺼운 이제 케이블들을 절단할 적에 자를 적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트 클리퍼라는 게 따로 있는지는 한번 좀 찾아볼게요. 갑자기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는 헷갈리네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48번입니다. 4번 드라이브 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49번 요건 좀 풀이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 기능사에 나오는 거는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요. 보통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이제 기술사 같은 문제들은 기능장애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실내 면적도 우리가 이제 도면을 주고 계산하게끔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조건들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일단 실내 면적 100m 자승인 교실에 정광속, 그러니까 FJF 250 루멘, 이게 루멘이거든요. 루멘이 광속에 다니는 루멘이거든요. 루멘이 40W 형광등 FL이죠. FL. 요즘은 형광등이 형광등 나오긴 합니다. 형광등은 40W, 20W, 10W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종류가. 40W는 우리 되게 그 긴 거 있어요. 긴 거. 제일 긴 거죠. 그 다음에 20W는 그거의 반, 10W는 그거의 반짜리죠. 그 다음에 형광등이 우리가 서클라인 형광등이라 갖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보기 좀 힘든 등기구 중에 하나죠. 아니, 그 램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설치하여 평균 조도를 150 럭스. LX는 150 럭스거든요. 조도는 150 럭스고 150 럭스로 하려면 몇 개의 등기구가 필요한가? 그래서 여기 단 조명률은 50%, 강간 보상률은 1.25. 그러니까 여기서 강간 보상률은 보통 1 이상 다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할 적에 그 FL 형광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속이 저하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를 좀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요거는 제가 그 조명공학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도와 광도와 뭐 저기 뭐 휘도도 있고 광속 발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조도 계산할 적에 우리가 버티컬 조도나 호리전탈 조도를 계산을 해서 법사면 조도들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소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기능 사례도 뭐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별도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쓰는 공식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기사 공부할 때서부터 계속 썼던 방법입니다. 펀, 이제 즐겁다. 그래서 EAD, 펀은 EAD 이렇게 외워요 저는. 그래서 EAD는 여기서 F는 광속, U는 조명률, N은 등기구수, 등수, 그 다음에 E는 면적, 조도, A는 면적, D는 감각 보상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까지 같이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이 FUN 이꼴 EAD를 쓰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는 등기구 150 럭스를 할 경우 몇 개의 등을 설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구 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등기구 수. 그 등수를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등기구 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등기구 수로 해놓을게요. 똑같이 맞히는 게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n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n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EAD 그대로 넣고 FU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EAD 나누기 FU가 되는 거죠. 그래서 E는 조도잖아요. 조도. 그래서 150 럭스. 그 다음에 A는 면적이죠. 면적은 이렇게 딱 면적을 줘놨어요. 이거 면적을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면적 딱 줘놨고 그 다음에 D죠. D는 강간보상률이죠. 강간보상률은 1.25로 줬어요. 1.25.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F 광속 빛의 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빛의 양을 의미하는 건데 조도는 이게 면에 광속을 쐈을 적에 이 우리가 피조면에 그 빛나는 밝기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광속이 F가 그 250 루멘을 2500 루멘을 줬기 때문에 2500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명률을 50%로 줬으면은 이 조명률은 50%로 줬으면은 우리가 100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제가 100 이렇게 그대로 적을게요. 50 나누기 100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0.5가 나오죠.
만약에 조명료를 0.5로 줬으면 그냥 0.5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조명료 50%를 이제 그 100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15개의 등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250 룸에 2500 룸에짜리 40와트 형광등 1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실내 면적 100m 자승에 150 럭스로 빛을 받기 위해서는 2500 루멘짜리 40와트 형광등이 15개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조도계 갖다 조도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등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램프 아래에 있을 경우에 조도가 가장 밝겠죠. 그리고 등 아래에서 뭐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제 등이 비치는 어 범위가 이제 멀어질수록 이제 조도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배광곡선을 싹 그려가지고 이거를 오버랩을 시켜요. 그래서 간격들을 맞춰가지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조명을 계산을 할 적에는 건물이랑 이제 우리 그 전기실 같은 거 전기 설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책상면 조도까지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등 기구를 배치를 하고 조도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수계산을 간단한 이제 수용가 아파트나 아니면 그냥 우리 다가구 건물이나 그 단독주택 빌라 이런 데들은 간단하게 이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등기구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은 좀 복잡한 데들이 있어요. 복잡한 데는 뭐 이제 방이 아닌 뭐 다른 공간들이 있단 말이죠. 플랜트 설비들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물 그,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기기의 레이아웃들을 다 고려를 하고 동선들을 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다이얼 럭스라는 조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배광곡선을 싹 그리면서 얘가 평균 조도랑 그다음 최저 조도랑 최고 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건에 맞는 이제 조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뮬레이션 했는데 적게 나왔다 그런 경우는 등수를 추가하거나 등 배치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9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꼭 놓으세요. 지난번에 이제 실지수, 방지수 관련된 공식도 제가 조명공학에 대해서 15년도 관연도 문제 풀이할 적에 한번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같이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꼭이요. 감사합니다.